자, 안녕하세요. 언더니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침착해님하고 만주님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굉장히 종배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100억을 우리가 단타로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만약 된다면 우리는 침착해님과 만주님의 이번 전략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볼 거고요. 그리고 특히 두 배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가 크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 장점은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상승장에서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해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세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레버리지를 하실 분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키실 분만 예전에 뭐 테슬라 2배를 한다든지 3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테슬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을 때 이제 터닝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차라리 이런 2배 레버리지가 언제 들어왔으면 좋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전쟁 났을 때 빠졌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바닥에서부터 줍줍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 들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간다라고 얘기 들어서 지금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도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시점이 레버리지 투자하기엔 최대의 적기였어요.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강력한 추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 자본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가 조금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이 회복기에는 들어갈 만하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핵심 장점을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로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항상 레버리지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위험하다고 계속, 인버스 2배나 이런 거, 인버스 3배 이런 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에요.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잠식으로 인해서 지수는 제자리여도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전에 다 이건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뭐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횡보하는데도 녹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주식. 근데 얘가 이거에 대한 2배 ETF가 나왔어요. 2배 ETF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딱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가 떨어져요. 10% 하락. 그러면은 2배 레버리지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20%가 하락을 하죠. 20% 하락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0,000원짜리 이 ETF가 10,000원짜리 ETF예요, 이거. 10,000원짜리 ETF가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 2배 ETF가 어떻게 돼요? 8,000원이 돼버려요. 8,000원이. 8,000원이 됩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이 8,000원짜리 ETF가 갑자기 이제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10% 상승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 하락했고 10% 하락했으니까 본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다? 이게 이제 10% 상승이니까 20% 상승이 되죠.
자, 그러면 20% 상승한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 얼마가 돼요? 826 하면 9,600원밖에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ETF는 10% 하락했을 때 20% 하락되니까 8,000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8,000원에서 20% 상승해봤자 1,600원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 9,6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지금 횡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른 만큼 떨어졌고 떨어진 만큼 올랐지만 어떻게 된다? 계좌는 녹고 있다. 400원이 날아가잖아요. 400원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식이 많이 줄어있을 겁니다. 주식 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제자리여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횡보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하락 시에는 손실이 가중되어 손실폭 역시 2배로 확대돼서 원금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배나 3배 레버리지는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터닝할 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살아남는 게 바로 2배나 3배 ETF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모른다. 예. 우리나라 장에만 있는 특별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NXT 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아주 리스크예요. 이게 아주 리스크다. 이게 왜 리스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본장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뭐 한 2% 오르고 끝나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ETF들은 4% 올라가고 끝났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럼 이제 만약에 삼전이 10,0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전 10,000원이었다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된 거죠. 12,000원이 되는 거죠. 그쵸? 만원으로 하지만 10만원으로 할게요. 10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는 얼마였어요? 레버리지 ETF가 2,000원이었다면 얘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라고 하지 맙시다. 너무 작다. 20만원이 할게요. 20만원이었으면 얘들 얼마가 돼요? 20만 4천원으로 끝났어요. 본장이. 근데 만약에 오늘이 좀 그런 날 비슷한데 갑자기 NXT 장에서 3전이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 떨어졌다고 할게요. 10% 하락. 그러면 이거 NXT 장에서는요, 레버리지 ETF들이 NXT 장에선 거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다음날 레버리지 ETF가 저걸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폭락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본장 어떻게 되겠어요? 자, 폭락이 나올 거 알잖아요. 폭락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해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날 NXT 장에서도 3전 본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저걸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3전을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2배를 반영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NXT 장에서도 3전 본주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는 더 말이 잘 안 나오네. 레버리지 ETF는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음의 복리 효과가 생긴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선형 증폭 하락 효과, 일명 음의 허리케인. 이거 이제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지어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음의 허리케인 효과.
그러니까 서로 증폭해가지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일단 위험하다. 하지만 만약에 할 거면 저게 양의 레버리지 효과 있는 날을 공략해라.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거 다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이거 다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장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한 뭐 1, 2% 오르고 끝났는데 갑자기 NXT장에서 3전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잡아볼만 하다는 거죠. 물론 뭐다? 미장 선물이 플러스인 경우가 좋고, 그런 경우에도.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으면 좋죠. 당연히 오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3전이나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해드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음의 복리 효과, 그 다음에 하락시 손실 가중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럼 침착했냐고 만주님의 전략을 참고를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침착했님의 전략과 만주님의 전략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공로가 큰 거예요.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듣고, 어쨌든 침착해님은 이미 그 졸업을 했죠. 몇백억 벌고 졸업하셨어요. 만주님도 최근에 뭐 100억 이상씩 지르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보통 NXT장에서 미장 선물 흐름이 괜찮으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송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야간 선물 흐름도 플러스여야지 투자에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배할 때 그런 식으로 큰 금액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슈가 긍정적인 게 또 나오면 또 그렇게 좀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되는 날은 뭐예요? 1, 2, 3번을 충족 못 시키는 경우, 미장 선물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일은 왠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이 선제적으로 치면은 들어가면 좋지만 마이크론이 막 빠지고 있어요. 미장 선물에서 그 미장에서 미리 빠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막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거 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안 좋아요. 무슨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든지 다른 게 안 좋다라든지 갑자기 중국 창신 메모리가 공급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NXT장에서 3전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경우에만 하셔야 된다. 왜냐면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거의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NXT 변화를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레버리지 종목들은 전부 다 NXT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NXT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장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본장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NXT장에서 아마도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레버리지 ETF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진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승할 때, NXT장이 상승할 때 베팅을 하는 게 맞지, NXT장이 떨어지는 날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요, NXT장에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너집니다. NXT장에서 떨어지는 때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NXT장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6시 16분, 이제 8시잖아요? 8시 30분에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왔어요. 15시 30분에는 안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는 이거를 뭐에 반영해줘? NXT장에서 이 떨어진 거를 지금 레버리지 ETF가 반영했어요? 못 반영했어요?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떨어진 것만큼 2배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등락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끝났는데 얘네들은 제대로 반영을 좀 해줬네. 그래서 더 떨어진 걸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 내일은 이거 떨어진 만큼 더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로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10%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10% 마이너스 10%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삼성전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NXT장에서 분명히 내일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 어때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6.5%죠. 이거 262, 250 하면 13%, 마이너스 13% 빠진 걸 반영해줘야 돼요. 예, 얘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쵸? 근데 얘네들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줬잖아요, ETF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거 반영하면 몇 프로까지 빠져야 돼, 내일? 12%까지 빠져야 되는데, 괴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일은 분명히, 레버리지 ETF들이 어쩔 수 없이 NXT장에서도 던질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들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레버리지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지키셔야 돼요.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투자하던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하겠어요? 아니죠. 얘네들 터닝은 할 거예요. 왜? 깐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젠스랑이 오는데 젠스랑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삼전이 내일 장에서 아마 시작하자마자는 빠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레버리지 반영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거고.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아마 눌림목 잡으면서 터닝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 고민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깐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젠순왕이 어쨌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내일은 본장에서 한번 크게 빠질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일, 코스피장은, 좀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 선물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내일은요, 내일은 어쩌면 사이드카도 가능한, 그러니까 밑으로 사이드카, 그런 것도 가능한 날일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방송을 틀었습니다. 자, 잘 이거를 곱씹어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이 구독자가 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긴 한데,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